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촬영해 볼 건데요. 자, 오늘은 10월 9일입니다. 드디어 긴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이 시작이 되죠. 일단은 금요일장도 역시 반도체 섹터가 강할 걸로 보여져요. 미장에서도 연일 AI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가졌고, 자, AMD가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플러스 엔비디아도 사실 오늘 밤에는 신고가 갱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우리 구독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위 말해 이제 포모가 오실 것 같아요. 자, 다른 종목들은 잘 가는데 내 종목만 안 가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텐데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무조건적으로 갑니다. 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AI 수요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가는 거잖아요. AI 결국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건데 이거 뭘로 돌려요? 결국 전력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 정도로만 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제가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요런 일정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자, 미국도 지금 엄청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전혀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좀 지치셨을 텐데, 자, 우리 많은 분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많이 보시고 힘내실 수 있도록, 자, 댓글창에는 자,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두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도 있죠. 어찌됐건 지금 시장은 반도체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두산은 중요하지만 이 반도체 종목은 하나 정도는 들고 가자는 차원에서 종목 추천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찍지만 우리는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저번 주 명절 전에 자, 이 대통령을 만나러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왔어요. 자, 뭐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도 만나고 갔지만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도 만나고 갔죠. 왜 만나고 갔을까요? 자,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마이크론까지 포함해서 3개밖에 안 되죠. 물론 중국이 뒤늦게 좀 추격은 하고 있지만 뭐 중국은 논외로 치더라도 결국 이 3개 기업 중에 2개 기업이 한국에 있잖아요. 자, GPU에 들어가는 HBM 요거를 우리나라에서만 2개 회사가 만들고 있고요. 이들의 비중이 대략 8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국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결국 이 샘 알트만이 온 이유는 HBM 좀 주세요라고 온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에 다 왔다라고 좀 봐주면 되는데, 자, 우리 두산 주주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끼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수요 때문에 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슈퍼사이클이 왔다고 하죠. 1년 동안 상승할 건데 이게 27년을 넘어서서 갈 수도 있다고 해요. 샘 알트만이 진행하고 있는 요게 있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요게 결국 데이터 센터잖아요. 데이터 센터. 이게 무려 규모가 700조짜리라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돼요. 반도체 중요한데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이 700조 중에 이걸 비율로 한번 나눠볼게요.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15%밖에 안 됩니다. 이 중에 가장 큰 비중이 대략 한 40에서 50% 정도 보고 있는데요. 요게 다 전력 관련 인프라예요. 여기에는 뭐 변압기도 필요할 수가 있고 뭐 전선도 필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려 데이터 센터 비중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해주는 전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전력이 무려 50%나 차지한다. 자, 이 말은 결국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지어질수록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는 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는 사업이 결국 다 에너지 관련이잖아요. 자, 원전 관련, 대형 원전이죠. 여기에 SMR도 조만간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가스 터빈. 이게 결국 화력 발전이잖아요. 야, 풍력 터빈. 자, 요거 결국 얘도 전기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자, 수소 터빈. 얘도 마찬가지죠. 자, 모든 게 다 에너지랑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지금 잠깐 좀 힘든 구간이 왔을 뿐이지, 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AI 수요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 때문에 조만간 대형 원전과 SMR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만큼 올랐어요. 저점 대비 얼마나 올랐죠? 야, 무려 250%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매출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가 않았어요. 기대감으로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숨고르기를 하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 오르고 있는 게, 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슈퍼 사이클이 왔다고 하죠. 3분기 때부터 요게 내년 3분기에서 4분기, 길게는 27년이 피크치라고 보는 전망도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삼성전자의 매출은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부분이 바로 3분기에 즉각 매출이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플러스 HBM4에 대한 매출은 자, 내년 1분기 때부터 쭉 잡힐 거예요. 이 매출이 계속해서 찍히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당장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 센터 지어주면 여기 전력 공급해줘야 돼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가장 큰 비율이 전력 인프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40에서 50%예요. 그만큼 AI 소요가 늘어날수록 전력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 무거운 종목이 단기 250% 갔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간 거고, 사실 이 구간은 지금 3개월 정도 좀 지났는데 사실 길다면 길 수 있죠. 근데 올라간 걸 생각해 보자면 사실 3개월 별로 길지 않아요. 그리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오버슈팅이 나왔더라면 진작에 하락을 했겠죠. 자, 기관과 외국인은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의 논리에 입각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테마성으로 오른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건 맞는데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 명절을 앞두고 수급 현황이 굉장히 좋아졌죠. 자, 연기금이 연속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투신도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개인들은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자, 근데 개인이 이탈한다고 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은 투매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보시고 투매 안 할 수 있게, 자, 투매 금지라고도 한번 댓글창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시작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옵니다, 시간이. 물론 마지막으로 좀 한 번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 이유가, 자, 조만간 트럼프가 방한을 하죠. 29일 날 에이펙 일정을 앞두고 방한을 했다가 오히려 에이펙엔 참석을 안 하고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방한을 하는 게 중요하고, 방한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원전 얘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할 거예요. 자, 미국도 지금 엄청 급하죠. 자, 보세요. 이거 10월 7일 날 나온 기사인데, 빅테크 전력 확보의 사활, 트럼프 원전 300기 더 짓자.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19년도에 조기 폐쇄된 이 원전조차도 지금 되살려서 돌리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폐쇄된 원전을 살려서 20년간 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한다고 해요. 왜 사용하죠? 이것도 AI잖아요, AI. 모든 게 다 AI 때문에, 자, 반도체도 그렇고요. 전력 관련도 그렇고요. 여기에는 변압기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셨나요? 자, HD 현대일렉이라는 요 종목, 요거 변압기 관련이잖아요. 얘 지금 아무도 모르게 역사적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얘 왜 갔죠? 얘도 결국 AI 수요 관련 필요한 인프라기 때문이죠. 다만 얘는 계속해서 미국에 수출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얘 역시 바로바로 좀 매출에 잡히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좀 시원한 매출이 잡혀지는 모습이 없다라고 생각되다 보니까 이런 큰 상승은 없다. 하지만 자, 트럼프 아까 원전 300기 더 짓겠다는 얘기 보셨죠? 자, 분명히 방안에서 필연적으로 원자력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쨌든 29일이죠. 이번 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자, 이평선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수렴을 해주는 구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장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 60일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121선 이평선도 딸려 올라가게 되면은 모든 이평선이 수렴을 하는 구간이 오겠죠. 그리고 나서 뭐 이건 저희 예상이지만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자, 장대 항목 한 2개 뽑으면서 52주 신고가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소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소설이지만 결국엔 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I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간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신규 원전, 자, 새 정부서는 뒷전에 밀리는 원전 정책. 이런 거 아직도 믿으시는 분 없으시죠? 믿지 마세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원전 지어봤자 파이가 얼마나 되나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결국 두산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자, 유럽에도 짓고 중동에도 짓고 미국에도 짓고 자, 전 세계적으로 거래를 하는 글로벌 기업이에요. 자, 우리나라 시장에 별로 의미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의미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 게 이제 고리 원전이 이제 폐쇄에 들어가게 되면 이 두산에너빌리티도 충분히 참여를 하겠죠. 이때 이제 원전 해체 시장의 시작이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원전 해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게 2030년부터는 보통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요때 경험치가 또 쌓였다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 말고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크게 돈 낼 만한 내용들은 없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아마존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창원 공장에 실제로 왔었잖아요. 이거 괜히 온 게 아니죠. 자, 샘 알트먼이 하이닉스 만나고 삼성전자 만난 이유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놀러 온 거 아닙니다. 아마존 역시도 지금 굉장히 전력이 필요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건 제가 앞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증권사별로 텐베거가 예상되는 종목을 한번 뽑았던 적이 있어요. 자, 메리츠 증권에서 자, 두산에너빌리티를 SMR 관련해서 텐베거 가능 종목으로 뽑았습니다. 자, 그리고 농협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 자, AI 데이터 센터 결국 SMR 플러스 가스터빈 둘 다 에너지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이유로 뽑았습니다. 자, 이거 기사 나왔던 게 자, 요때 나온 거예요. 요때. 이때 지금 대략 저점 대비 한 250% 갔는데 정말 텐베거가 가능하다면 여전히 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매우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 역사적 신고가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2만 원 구간에서 텐베거를 예상했다라면 20만 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불가능한 수치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유를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두산에너빌리티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가 최근에 가는 만큼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포모가 오셨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반도체 섹터가 대장인 건 맞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쨌든 명실상부한 대장주인데 삼성전자가 약 20%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밑에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게 테크윙이 있죠. 자, 테크윙은 최근에 150%가 갔어요. 삼성전자 20, 30% 갈 때. 테크윙은 대표적인 후공정 업체죠. 삼성전자와 장비 납품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만든 SSD를 품질 검사하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양품인지 불량인지 체크를 하는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당연히 이 D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SSD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종목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장비 업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심텍, 얘는 부품 회사인데 얘도 단기 134%가 갔죠. 얘는 자, D램이 완성되고 SSD가 완성됐을 때 이 둘을 연결해주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이들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기판 수요도 늘어나겠죠. 자, 그런 원리로 이렇게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따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두산에너빌리티 가는데 무조건적으로 가는데 딱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그렇다면 대세 섹터의 종목에 올라타는 것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눈앞에 갈 게 보이잖아요. 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1년은 유지된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3분기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3분기? 이제 2달밖에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최소 내년 여름까지는 이 반도체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보자면은 차트 흐름이 삼성전자랑 100% 동일하죠. 삼성전자 피크 찍었던 요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흘러내릴 때 같이 주가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최근에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탔죠. 자, 그때 거래량을 동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종목은 테마성 종목이 아니에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테크윙, 심텍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죠. 근데 제가 아까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 근거가 뭐라 그랬죠? 밸류에이션이잖아요. 밸류에이션. 해당 종목의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들어옵니다. 그 말은 앞으로 매출이 증가할 거라는 계산이 이미 끝났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자, 이 종목 역시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요 거래처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거고 아직 완벽하게 출발은 안 했어요. 근데 조만간 출발할 건데 수급을 보시면 이거 무조건적으로 잡아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보세요. 개인들은
매일 팔죠.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삽니다. 특히 외국인은 최근 3일 빼고 계속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이유가 있겠죠. 이들이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매출이 증가할 걸 알기 때문에 매수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 제가 이 종목 뭐 내년 여름까지 들고 가세요라고 말씀도 안 드릴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파시고 이거 담으세요라도 말씀 못 드리죠. 두산 당연히 들고 가시되, 이 종목은 최소 올해 11월에서 12월까지만 들고 가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기 저항 여기죠. 이 구간이 근데 대략 100% 정도 되거든요. 자, 두산이 사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면 이 종목 잡으셔야 되고요. 자, 2달 정도만 들고 가면은 우리 올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거래라는 종목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탈 수밖에 없고요. 출발하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자, 같이 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요거는 장비업체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자로 장비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는 거 보고 잡을 거예요 하면 늦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죠? 금요일 돌아오는 장에도 반도체 섹터가 무조건적으로 좋아요. 어제도 미장에서 AMD 역사적 신고가 달성했죠. 엔비디아 오늘 역사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종목은 꼭 포트에 하나에서 2개 정도 잡아가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종목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장비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일이 번호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자,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 더보기란이라고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요 파란색 링크 하나 보이시죠? 요게 어떤 스팸이나 이상한 링크는 아니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요 링크 뒷번호랑 일치하죠. 요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2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뭐라고요? 예, 장비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당장 금요일에도 한번 진입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왜? 금요일 무조건적으로 반도체 또 갈 거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에요. 자, 이어서 제가 오늘 재미난 종목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시장에서 무상증자 종목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셨나요? 자, 이 텔콘 RF제약 얘도 최근에 무상증자를 하고 점상 얘도 점상이에요. 예, 3연속 점상을 갔다. 뭘로? 무상증자로. 자, 저점 대비 얼마나 가는지 확인해 볼까요? 제 무려 350%가 넘게 갔죠. 재료는 무상증자입니다. 자, 무상증자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는 재료라고 많이들 알고 있으시죠? 근데 이게 테마로 번진다라고 하면 더욱 강력해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무상증자했던 종목이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있죠. 얘도 무상증자하고 대략 200% 갔어요. 얘는 아직 권리락이 진행 안 됐기 때문에 조만간 이렇게 점상으로 가는 모습도 나올 겁니다. 자, 과거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과거에 테마로 번졌을 때 요때를 보게 되면 자, 모아 데이터 한번 봐볼게요. 자, 모아 데이터 점상. 자, 2점상을 갔고요. 저점 대비 얼마나 가는지 보자면은 얘도 대략 350%가 넘게 갔네요. 근데 약하죠. 더 강력한 종목 보여드릴게요. 자, 091 보자면은 자, 얘는 점상 얘 상한가예요. 마지막 음봉 캔들이 27%잖아요. 얘도 사실 상한가로 봐야겠죠. 얘는 무려 5연상을 갔다. 뭘로? 얘도 재료는 무상증자예요. 자, 우리는 얼마나 갔는지가 중요하죠. 자, 저점 대비 확인을 하자면은 무려 800%가 넘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시나요? 더욱더 강력한 종목. 자, 이게 사실 끝판왕인데 자,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이에요. 원래는 노터스였는데 HLB 그룹사로 편입이 되면서 사명이 바뀌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중요한 건 얼마나 갔는지죠. 점상, 상한가. 자, 마지막 음봉 캔들은 18%가 최고점인데 요건 뺄게요. 이거 빼더라도 6연상을 갔죠. 6연상. 자, 무중으로 갔고요. 자, 1300% 갔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로까지 번지면 굉장히 강력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죠. 그건 바로 유보율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보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표현한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유보율 안에는 자, 현금성 자산도 포함이고 유동성 자산, 뭐 건물을 매입했다,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높은 확률로 돈을 잘 버는 기업일 확률이 높겠죠. 돈을 잘 번다? 대기업일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우린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은 대략 작년 기준 2000%가 좀 안 되네요. 나쁘지는 않아요. 자, 다른 기업. 현대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유보율 대략 7200%.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종목은 유보율이 현대차의 10배가 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차트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좀 차트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느낌 오실 거예요. 전형적인 세력의 느낌이 강하죠. 자, 이런 거래량을 개인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올린 이 위치에서 고가놀이를 하죠. 고가놀이라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개인들이 일부러 올라탈 수 있게 자리를 준 거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합니다. 대부분 고점에 들어온 개인들은 단타로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이상 내면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죠. 버틴다? 마이너스 70% 순식간에 두드려 맞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요 구간에서 이제 손절이 나오고 이때 세력들이 다 투매를 받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올리잖아요. 요거는 요때 끝까지 버틴 개인들이 있죠. 마지막에 본전을 주는 자리를 줬는데 자, 이때 본전이 왔는데 밑으로 빠지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던집니다. 심리가 자, 이 구간이 1년이 넘잖아요. 이 구간 동안 또 물린다라는 그 공포감 요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여기서는 털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세력들이 사실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됐을 거로 저도 추측이 됩니다만 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박스를 치면서 저점 매집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 차트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거래량을 보고 추측을 하는 거죠. 일정 구간에도 계속해서 저항이 나온다는 건 누군가가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매집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이제 조만간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텐데 이때 뭐가 나오죠? 재료가 나오죠. 자, 재료가 나온다라는 건 세력들이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그 시그널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올렸을 때는 세력들이 자기들 돈을 써서 올리죠. 근데 이때는 양상이 달라지죠. 재료가 등장하는 시점에서는 이런 장대의 양봉의 시작점, 그 구간에서만 세력들이 대량으로 거래량을 터트려주고요. 그때부터는 시장 참여자들의 알아서 매수세가 붙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큰 상승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일정 구간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세력들은 엑시트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세력주의 원리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이 종목도 조만간 재료가 나오겠죠. 재료는 무슨 재료죠? 무상증자죠. 무상증자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자, 무상증자 종목들의 특징을 제가 유보율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유보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유보율 무려 75,000%입니다. 자, 아까 제가 현대차 유보율 몇 프로라고 그랬죠? 7,000%예요. 자, 근데 현대차의 유보율보다 무려 10배가 넘죠. 이거 진짜 미친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는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5대1의 무상증자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론적이긴 합니다. 자, 근데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이 텔콘 RF제야. 얘 아까 저점 대비 350% 갔죠. 근데 얘 무상증자 했던 게 2대1이에요. 2대1로 350% 넘게 갔죠.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 지금 진행 중이지만 200% 정도 올랐죠. 근데 얘는 무상증자를 3대1 진행했습니다. 자, 아까 끝판왕이라고 했던 HLB 바이오스텝을 한번 보자면은 자, 얘는 무상증자를 8대1 했습니다. 얘는 좀 많이 했어요. 8대1하고 1300%. 자,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요 종목은 유보율이 7만 %가 넘어요. 마음만 먹으면 30대1도 그냥 진행이 가능하죠. 20대1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된다라고 좀 말씀을 못 드려도 최소 5대1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5대1 하면 충분히 500% 가능하죠. 자, 2대1만 했어도 아까 텔콘 RF제야. 350% 갔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 드리는 거고요. 자, 전 재산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라고는 말 못하죠. 근데 소액은 타볼만 하다. 라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소액. 자, 500만 원만 진입하셔도 자, 5대1 무상증자하고 500% 간다라면 순식간에 3천만 원이 가능하죠. 근데 제가 이거 장기 투자하세요라고 말씀 안 드리죠. 왜? 자, 보세요. 점상, 상한가. 6연상을 갔습니다. 6연상. 자, 6연상이 6거래일 동안 갔죠. 6거래일 동안.
그래서 강력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자, 010-2809-2561로 자, 요거 우리 대박날 종목이죠. 두 글자 문자로 예,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인데 소액은 매수해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얼마 근처에서 매수하세요 라고 안내 드릴 거예요. 자, 간혹, 나 공시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되죠. 공시 나오면, 아까 보셨잖아요. 점상으로 가요. 이 진입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시 조만간 나올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입을 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로 지금 문자 보내셔서, 자, 금요일, 돌아오는 우리 금요일에는 매수하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준비해 놨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 더보기란이 있어요. 더보기란을 눌러주시면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오실 텐데 이게 이상한 링크가 아니고요. 자, 상단에 보시는 번호랑 요 링크 뒷자리랑 일치하죠. 자,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할 거예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고요. 거기에 두 글자 예,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즉시 최대한 빨리 안내해 드릴 거니까 자,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문자 보내셔서 바로 진입하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는 굉장히 재밌는 섹터, 재밌는 종목도 많거든요. 최근에 우선주 테마도 돌고 있는 거 아시나요? 종목 옆에 우라고 붙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요게 보통 시총이 작은 편이죠. 작은 거는 뭐 300억짜리도 있고요. 자, 큰 거는 500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단체로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 기회가 된다면 이런 우선주 테마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죠? 예, 구독을 해주셔야겠죠. 구독, 좋아요까지.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